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다소 이게 좀 갑작스럽게 나온 발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적절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좀 우리말에 뜬금없다라는 말이 예.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죠. 네. 일관성이 전혀 안 보이는 발언인데 네. 갑자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 2월이었죠. 김정남 암살했을 때는 맹비난을 하다가 예. 갑자기 또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영광이다. 그와 만나는 것이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 원수다. 뭐 국가 원수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영리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속내를 알 수 없을 네. 정도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지금 최근에 발언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김정은은 영리한 녀석이다 이러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건이 되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지만 네.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 미국 본토도 안전하지 않다.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참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스튜디오 들기 전에 그 공화당 경선 후보 때부터 북한 관련 발언을 쭉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네. 거의 패턴이 같습니다. 지금 거의 같은데 그때와 반복되죠.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목전에 이익을 있으면 그걸 위해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화를 총동원을 해서 압박을 하거나 얼르거나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도 일단 4월 달에 북한이 이 도발을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물론 끌어내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의도성은 보이는데 그 실제 만남까지는 굉장히 많은 난제를 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 네. 중에 하나는 일단 양국이 수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국 전쟁 이후로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자격으로 만날 수는 없겠죠. 예. 여러 가지 단계 그리고 만남의 장소 실제 만나자 회담을 하자라고 하면 사전 실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난제가 따를 겁니다. 물론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들처럼 평양으로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계 최고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서는 평양을 갈 수 있을까요? 평양을 가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모든 독재 그동안 잔혹성 이런 거를 다 합리화시켜 주는 건데 예.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위주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도 이른바 미국의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한 그런 상황이 오면 반발 여론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적절한 환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 핵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적절한 지금 환경인 오늘 건가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조건이 많다라고 하는 네. 그거와 일맥상통할 텐데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김정은 체제, 백두혈통 체제는 비핵화하는 순간 본인들이 멸망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의 궁극적인 원인은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인데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처럼 어떤 후계자를 선출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 3대째 이어는 세습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거를 적극적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놓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 그 아버지 때도 장점인 시절에도 중국을 가서 방문했죠. 그 당시에 김정일한테 중국이 정부가 그랬죠. 개혁 개방을 하면은 체제 보장을 해주고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 핵무기는 개발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걸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개혁 개방을 하는 순간 북한 수많은 2천만 명의 북한 죄 없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억압된 생활을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은 과거 동유럽이 붕괴될 때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이 붕괴될 과정과
이 다음에 리비아 뭐 이런 정권들이 독재 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네. 이 역시 내부에서 견고한 체제 견고성이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게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예 없다라는 것은 국제 정치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자를 수는 단정을 지을 없는 수는 없는 거고요. 거고요. 물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 측의 요구 조건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거를 좀 역사적 근거를 보면 1972년도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실무회담 했을 때 네. 사실 당시 주울레가 키신저하고 비밀회담을 하면서 당시 김일성이가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체류를 하면서 네. 북측의 의도를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핵심. 왜냐하면 북중 관계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를 한다라는 전제하에도 중국이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겁니다. 지금 미국과의 만남을 해서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북미 간의 전격적인 수교를 한다. 그리고 체제를 북한 측으로 간다. 미국 측이 원하는 체제로 간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중국이 핵심 이익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 국경에 미군이 한국군이 주둔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전개될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통미봉남 형태로 될 수 있거든요. 네. 한국은 배제하고 북미가 만난다. 우리 내부에서 남남 갈등이 발생 안 하리란 법은 없죠.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가지씩 해서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어가고 서로 간에 이제 한 단계씩 조건을 해서 일단 실무회담부터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은 있죠. 예, 지금 방금 뭐 우리의 입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 동맹이 뭐 굳건하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좀 홀대하는 게 아닌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예. 한미도 우리가 미국의 경제교육 6번째 나라입니다. 6번째 나라인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서 테러블이라는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데 오늘 어제자 블룸버그 통신과의 기자에게서 뭐 영광스럽다 예. 이렇게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에서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독재자에 대해서 아첨이란 동원은 다 동원했다 해서 미국 보수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동맹이 굳건하게 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사실 최근에 사드 배치 비용 문제 이런 부분에는 그렇죠. 사실은 비대칭 동맹국이지만 이거는 좀 국제 규범에 지켜야 할 규범이 있는데 이런 이른바 상궤를 벗어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러면서 느닷없이 김정은을 만나겠다. 여러 가지 역설적으로 물론 후보 시절에도 그랬죠. 햄버거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무슨 자격으로 어디에서 만나냐. 김정은이 과거에 2015년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그 제국주의 열병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에도 안 갔습니다. 러시아가 초청을 보냈어요. 왜 안 갔냐면은 김정은은 주민들한테 최고 존엄입니다. 항상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남들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자무대에 가면은 정상이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세워놔야 되죠. 이 스스로가 탈북 인사들의 얘기 들으면 이걸 김정은이 용납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자기는 최고조인데 이런 룰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의전 관계에 있어서 워싱턴을 간다고 할 때 그렇게 쉽게 해줄까요? 역시 그런 부분을 김정은 머릿속나 혹시군 이른바 북한 권력 핵심 인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이 트럼프의 발언 이후 중국의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은 네.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안한 건 이거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는 또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걸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데 그 부분은 물론 중국의 어떤 속내를 감추고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수교회담을 직접 만나는 걸 싫어하죠. 물론 말로는 중국은
북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 이건 북미 간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왕이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예. 네. 사실 뭐 트럼프 정부 이후에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네. 상당히 의중을 알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